이게 분수꼴로 바뀐다면은 왼쪽에 있는 식에 팩토리얼 걸어서 분자에 올려두고 또 왼쪽에다가 오른쪽 뺀 것에 팩토리얼로 나눠주면은 이게 바로 NPR의 의미다 라고 배웠고요. 그 의미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n이라는 자연수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깎아나가면서 끝에 있는 누구냐? n-r 더하기 1까지 곱하는 거를 NPR의 계산법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외웁니다. n이라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총 r개를 곱하는 거야. n이라는 자연수부터 r번을 곱하게 된다면 마지막에 남는 거는 n-r 더하기 1이라는 숫자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용해서 저기 좌변과 우변을 한번 바꿔봐야 되는 문제고요. 좌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0팩토리얼을 분자에 두고 왼쪽에다가 오른쪽을 빼봅니다. 그러면 11 빼기 n이 나오겠죠. 그것의 팩토리얼이 분모로 내려가겠다. 자, 좌변 완성. 우변으로 넘어가 보자. 우변은 30 곱하기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10팩 마찬가지로 분자에 올려두고 왼쪽에다가 오른쪽을 빼보면 13 빼기 n이 나오겠죠. 13 빼기 n의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등식이라는 거는 양변에 똑같은 걸 나누거나 곱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자에 있는 똑같은 숫자를 나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는 연산은 부등식의 양변에 10 팩토리얼이라는 숫자를 나눠주는 것이죠. 분자는 둘 다 1이 됩니다. 둘 다 1로 보내주시고, 분모를 보도록 합시다. 자, 분모는 13 빼기 n 팩과 11 빼기 n 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더 큰 숫자 있죠. 최소 공배수와 같은 개념으로 더 큰 숫자를 양변에 곱하면서 분모를 없애주는 정리를 해준다. 13 빼기 n의 팩토리얼을 양변에 곱하게 될 텐데 그럼 얘는 1이 되겠죠. 자기 자신으로 곱했으니까.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분모에 11 빼기 n까지만 있었으니까 13 빼기 n이랑 12 빼기 n을 분자에 곱해야 됩니다. 양변에 곱셈을 한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얘 왜 13 빼기 n이랑 10 빼기 n 분자에 왜 남냐? 요 13 빼기 n 팩토리얼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13 빼기 n부터 시작하여 12 빼기 n도 곱하고 뒤에 쭉 곱해질 텐데 11 빼기 n 팩토리얼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럼 이게 13 빼기 n 팩토리얼이랑 같은 의미가 되겠고 얘를 곱하는 거잖아. 저 왼쪽 좌변에 있는 거야. 근데 분모에 11 빼기 n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되면서 얘랑 얘가 분자의 곱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남겨둡니다. 두 식을. 자, 그래서 정리된 식을 내려주면은 2차식이 나와요. 13 빼기 n과 12 빼기 n이 좌변이 되겠고 우변은 11 되면서 숫자 30만 남았습니다. 32 하다가 내려오게 되겠죠. 자, 이게 전개해주면은 n의 제곱 마이너스 25n 더하기 13 곱하기 12 빼기 30이라는 2차 부등식이 남습니다. 그럼 이 2차 부등식을 해를 내주면 되겠죠. 이쪽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은 6 곱하기 26 빼기 6 곱하기 5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6 곱하기 20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인수분 한번 해볼까요? 1 내려 써주고 6이랑 20으로 25를 만들어야 되니까 좀 만들어 볼까? 6이랑 20 6 곱하기 20이니까 120이죠? 120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상수항 120을 쪼개서 25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24 곱하기 5 안되고 48 안되고 10 곱하기 10이 안되고 몇 이하가 나올 건데 이거 잠깐만 몇 가지 가려서 만들어 볼게요. 네, 빼세요 자꾸. 그러니까 6 곱하기 저기죠? 21이죠? 6 곱하기 21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은 18에다가 7 인수분해가 되겠다. 18에다가 7 이렇게 해주면은 자, n이 이제 범위가 나옵니다. 요 해는 7과 18 사이니까 2차 부등식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무리도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은 P랑 C를 이렇게 정리하는 문제들은요. 요 앞에 있는 숫자 있죠.
요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는 작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 이런 조건도 걸려있잖아. n-3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뒤에서는. 이거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해가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제한이 걸리냐면은 첫 번째로 왼쪽에서는 n-1이 10보다 이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n-3이 10보다 이하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11n 이하면서 13n 이하가 된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는 이쪽에 제한이 걸리겠죠. 최종에 들어갑니다. 위에 있는 조건까지 먹고 들어가면은 7부터 11까지만 가능하다 해서 11부터 7까지만 5개만 제출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5개 이렇게 정답 써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팩토리얼로 바꾸는 법을 일단은 암기를 하시고요. 부등식이나 방정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정리를 하면은 이 문제처럼 2차 부등식 혹은 2차 방정식이 될 거니까 해를 꺼내주고 해를 꺼내서 끝난 게 아니었죠. 그죠? 앞에 있는 숫자랑 비교를 해서 뒤에 있는 게 더 클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정의에서 한번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해결. 다음 내용 넘어가 보자. 자, 두 번째 유형은 그냥 순열의 기본 유형이 되겠고요. 기본 유형인 만큼 언제든지 고난도로 변형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상황 보시면 풀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7개의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역에 이름이 없잖아. 그럼 내가 이름을 붙여버리면 되겠죠. 가운데 있는 지역을 A라고 하고 A, B, C, D, E, F, G를 한 바퀴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지역에 이름을 붙여볼게요. 지역은 7개인데 사람이 6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6명 중에 1명이 2개 지역을 담당한다 해야겠죠. 자, 2개 지역이 그냥 2개 지역도 아니고 이웃한 2개 지역입니다. 이웃한 2개 지역은 셀 수 있는 공식은 없고 이웃한 2개 지역의 세트를 직접 세야 돼요. 근데 그림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게 바로 셀게요. 일단 가운데 A를 두고 A랑은 전부 다 이웃하고 있으니까 AB, AC, AD, AE, AF, AG A랑 이웃할 수 있는 영역은 6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엔 A가 없는 이웃한 지역도 있죠. BC, CD, DF, EF, FG, BG 해서 이렇게도 6개가 더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한 2개의 지역의 세트를 12개로 셀 수 있었고요. 이 12개의 이웃한 지역 중에서 하나를 골라줍시다. 12개 중에 하나를 골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도 한 명 골라야 돼. 6명의 이름이 다 다를 거 아니야? 사람도 6명 중에 1명을 골라서 6명 중에 1명이 이웃한 2개 지역을 담당하도록 세팅을 해놨다 이거야. 그죠? 그럼 영역도 5개 남고 사람도 5명이 남겠죠. 그럼 이제 5팩 끝나서 5팩 계산해주면은 더 할 게 없겠죠. 120을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숫자를 제출을 해야 되니까 요거 제출 계산해주면은 72 곱하기 120 계산해주면 됩니다. 144에다가 72를 더해주면은 정답은 8640이라는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기본 순열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좀 복잡하긴 한데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거야. 이웃한 2개 지역을 직접 세야 된다. 12개 중에 하나 고른다라는 게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유형 읽어보시면 이제 이웃이죠. 주머니 3글자 크게 써둘까? 3번 문제 위에 어떤 특수한 대상이 이웃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으면은
그들을 주머니 안에 묶고 동시에 움직인다라고 주머니를 이용하기로 했죠. 그리고 주머니를 이용할 때 중요한 점은 주머니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음을 항상 추가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조건 보겠습니다.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이 놀이기구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놀이기구에는 일렬로 된 6개의 좌석이 있으니까 그냥 밑줄 6개를 그려서 왼쪽부터 좌석이라고 합시다. 이때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은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웃의 반대말이 나왔는데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과 이웃한다라는 조건이 같이 있어요. 고난도 문제고 같이 들어오면 이웃을 먼저 처리해야 돼요. 이웃을 주머니로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여학생 3명의 이름을 붙여서 주머니를 한번 묶어볼게요. 자, 여학생을 A, B, C라고 이름을 붙여주자. 사람 3명이 있고 이들은 주머니 안에 묶여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이 주머니를 어디 두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결국 하나를 배치를 해보면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 여학생들을 이웃해서 들어오는 거고 남학생들 2명도 앉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이거야. 비느자 하나 있다는 거죠, 뒤에. 이 비느자를 생각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논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먼저 주머니를 썼어요.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주머니에 써서 묶어놨으면은 이거는 뒤에서 4번에서 또 복습하겠지만은 차단벽입니다.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은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배열해서 차단벽이라는 도구로 활용을 해주는 건데 그럼 남학생 2명을 제외한 여학생의 3명의 주머니와 비느자를 배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A, B, C를 물론 이거 다 쓸 수도 있어요. 4가지 케이스를 다 써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밑에다 내가 따로 배열한다고 생각하면은 주머니랑 비느자를 그냥 배열을 하자 해서 2 곱하기 들어갑니다. 주머니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비느자랑만 같이 생각할 거야. 아직 남학생들 안 들어왔어. 그럼 이제 2 곱하기 다음에 주머니를 썼으니 여기 안에서 A, B, C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까지 곱해줍니다. 그럼 이제 비느자랑 여학생들은 배열이 끝난 거야. 그죠? 남학생들이 남아있을 텐데 남학생 2명은 D2라고 했을 때 이제 이들이 차단벽의 역할을 수행을 해줄 거니까 이 여학생 주머니와 비느자가 차단벽의 역할을 수행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차단벽의 양쪽 끝과 사이사이의 공간을 찍어서 보면은 이 서로 다른 세 공간이 나오겠고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서로 다른 세 공간 중에서 2 공간을 골라 남학생 2명 배열해주면 끝납니다. 그냥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줄로 칠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앞에는 10이고 뒤에는 6이니까 72가지를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숙련된 사람의 풀이고요. 근데 이거를 체화시키지 못하겠다라면 주머니의 위치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해주면 돼요. 가장 좋은 건 밑에 있는 한 줄 풀이가 되는데 시각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사실 따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 지금 주머니를 어디에 둘 거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머니를 맨 왼쪽에 둘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 칸 띄고 둘 수도 있고요. 한 칸 더 띄일 수도 있고요. 여학생 주머니를. 아니면 오른쪽 끝에 둘 수도 있겠죠. 여학생 주머니를. 그럼 이때 여학생 주머니를 여기 왼쪽 끝에 뒀을 때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건데 이때 이 세 자리 중 남학생 2명이 들어가는데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했어. 그러면 남남 이렇게 안 되겠고 남남 이렇게 안 되겠지. 그럼 이때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남자가 앉을 남성 좌석이 결정이 한 가지로 되는 겁니다. 이 남남 빼고는 앉을 수가 없잖아요. 이웃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한 가지로 딱 결정해놓고 비느자 해주면은 이 1번 케이스에서는 경우의 수가
주머니 안에서 자리 바꾸는 3패까지 6가지에 남학생 2명 자리 바꾸는 경우 곱하기 2 들어가면서 12가지를 확인해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좌우 대칭을 이용하면 여기도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남남이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죠. 빈 의자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케이스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도 3패 곱하기 2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주머니가 여기에 있을 때는 남남 좌석이 가능성이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성은 주머니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3팩 6가지에다가 남자 2명 자리 바꾸는 곱하기 2 들어가는데 거기에 남성 좌석이 이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또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6, 4, 24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좌우 대칭 구조니까 계산을 똑같이 들어갑니다. 3팩 곱하기 2 곱하기 2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24가 나오고요. 정답이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는 4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더해주면요. 12, 12, 24, 24. 다 더해 보시면은 똑같이 72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풀이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좌석이 눈에 보이니까, 그죠? 좌석이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일단은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합의 법칙으로 푸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은 고등학교의 공식을 이용했다기보다는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내려 쓴 다음에 덧셈. 중학교 때 배운 합의 법칙을 통해서 풀어봤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라면은 이러한 주머니나 차단벽이라는 도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서 굳이 그림을 4개 그릴 필요 없이 자, 이렇게 주머니와 빈 의자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차단벽, 남학생 2명을 마무리해주면서 한 줄의 식으로 끝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연습하시고 결국에는 이 2번째 솔루션으로 마무리를 짓는 게 좀 편합니다. 자, 2가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이따가 또 쌍둥이 있으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자, 다음 이제 4번 이웃하지 않는 걸로 넘어갈게요. 4번 위에는 차단벽 3글자 써두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 자,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일단은 나가 있으라고 해야 됩니다.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이 있으면요, 일단 줄 설 때 나가 있으라고 해. 빼버린 다음에 마지막에 생각을 해주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현재 인원들을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삼촌, 고모, 아들, 딸까지 총 8명이 가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란히 놓여있는 8개 좌석이 앉는다고 했어요. 그냥 밑줄 8개 또 생각을 해봅시다. 규칙 볼게요.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아들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할머니, 어머니, 딸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 다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자, 이때 주목할 점은 고모가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고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족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4명이 다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잖아. 이번엔 뭐 주머니가 없어요, 일단은. 이들에다가 이름을 붙여볼게. 하라 삼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밑줄 8개 그렸으면 왼쪽부터 번호 한번 매겨보자, 좌석에. 그냥 이렇게 8개의 번호를 매겨봐. 번호를 매길 수 있는 이유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다 다른 좌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영화관 가면 좌석에 번호 붙어 있잖아. 방위가 다르니까 8개 좌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8개의 좌석에 저 4명을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케이스를 다 나눠야 됩니다. 이걸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고난도 문제거든요. 가장 쉽게는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앉힐 수 있겠고, 또 가볼게요. 1, 3, 5, 7 말고 계속 써볼게. 그 다음엔 할, 아, 3, 아들 가능하겠죠. 또 내려 써볼게. 할,
삼촌을 이제 6번으로 옮겨볼까? 3 아들 가능하겠고요. 또 가봅시다. 할아버지 아들, 삼촌 아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버지를 한번 옮겨봅시다. 아버지를 4번으로 옮겨볼 수 있겠죠. 삼 아들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할아버지를 또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준다면은 삼 아들 이렇게 해서 가족권을 실제 구체화를 해봤더니 5가지 케이스 분류가 된다는 거야. 이 케이스 분류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미 고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나누는 걸 잘 못해요. 실제로 내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하라사마가 이게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가 5가지 나온다라는 거를 일단 이렇게 셀 수 있어야겠죠. 5가지를. 그래서 우리는 5번 계산해서 다 더할 겁니다. 자, 1번 케이스부터 계산 들어가 봅니다. 기억이라고 할게요. 이 기억에서는 이제 이 빈 공간 2468에 할머니, 어머니, 딸을 배열을 할 건데 기억 케이스에서는 할머니, 어머니, 딸이 어디한테 상관없어요. 이미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단 말이지. 이 노란색 좌석은 전부 다 이웃할 일이 없는 좌석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언급이 안 된 고모까지 그냥 포함을 해서 4명을 배열을 하시면 끝나겠죠. 4팩. 그 전에 삼 아들 이 사람들도 배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왼쪽부터 할아버지라고 써놓게 했는데 이들 4명이 또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4팩도 들어갑니다. 4팩 곱하기 4팩이 기억의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24 곱하기 24로 계산해주면은 596가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기억 케이스였는데 5가지를 계산할 때 대칭 구조를 볼 수 있으면 빨리빨리 복사 붙여넣기 하셔야 돼. 여기도 보면 똑같거든요. 지금 기억 케이스랑 이 4개의 좌석은 이웃할 일이 없고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딸, 고모 4명이서 배열을 하고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남자 4명도 그냥 이렇게 4팩으로 배열을 해주면 된다. 4팩도 곱해주면 똑같이 나옵니다. 596을 또 확인할 수 있네요. (76) 576이죠. 자, 여기까지도 확인했고요. 이제 니은 케이스 계산 들어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비례자를 보면은 (6번과) (7번이) 이웃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할머니, 어머니, 딸 3명은 서로 이웃하면 안 되니까 저 3명이 앉을 좌석이 여기랑 여기는 반드시 앉아야 되는데 6번과 7번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앉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2 곱하기를 먼저 써주세요. 이 2 곱하기의 의미는 할머니, 어머니, 딸 저 3명이 이렇게 앉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앉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되니까 2 곱하기 쳐준 다음에 4팩을 그냥 통째로 걸면 됩니다. 다시 3팩을 걸어주면 됩니다. 3명이니까 할머니, 어머니, 딸을 배열을 해버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할머니, 어머니, 딸 들어오세요 해서 할머니, 어머니, 딸을 이제 3팩으로 배열을 했어. 그럼 남는 고모 있죠. 고모는 자동 결정되는 거야. 우리가 고모를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고모는 남는 좌석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고모를 굳이 언급을 한다면 곱하기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 4명은 여전히 4팩 그냥 걸어줄 수 있습니다. 이들 4명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뒤에 또 4팩을 걸어줄 수 있겠네요.
이번 케이스는 앞에가 12고 뒤에가 24니까 방금 계산했던 거의 절반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288가지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은 케이스 계산을 해봤는데요. 니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리얼 케이스와 좌우 대칭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좌석 배치가. 보면 여기도 2, 3번이 서로 이웃한 좌석이고 5번과 7번이니까 계산이 똑같다라는 걸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나다, 라. 그래서 요 리얼 케이스도 그냥 바로 똑같이 쓰세요. 숫자를 288이라고 바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있는 디귿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디귿 케이스 이제 하나 남았는데 여기 2번, 4번, 5번, 7번에 할머니, 어머니 따라 앉혀야 되는데 계산이 똑같겠죠? 이웃한 두 개의 좌석이 있으니까. 얘도 고민할 게 없어요. 구조가 똑같으니까 288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자, 이제 계산이 끝났어요. 기억부터 5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계산을 해봤고 이들을 모두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한 번에 계산하자. 288 곱하기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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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니까 다 더해서 7을 곱해주면 됩니다. 288 곱하기 7 해주면 정답이 되겠다. (2016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많이 어려운 이웃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케이스 분류를 배우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현실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 문제 자체가 고난도니까. 이 케이스 분류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좀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차단벽을 통해서 풀 수 있다라는 말이야. 이거는 조금 더 어려워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더했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웃하지 않는 문제 고난도 4번 확인했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5번 문제 넘어갈게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냐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자리에 대한 조건이 걸린 문제고요. 자,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돼. 머릿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배치를 할까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게 순열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풀이에 뭐를 먼저 배워라는 게 쉬울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6 곱하기 6짜리 바둑판 같은 게 있는데요. 흰 공 6개, 검은 공 6개를 조건에 맞게 놓으려고 합니다. 조건을 읽겠습니다. 조건은 3가지가 있는데요. 흰 공은 각행과 각열에 1개씩 놓는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각행과 각열이라는 거는 세로와 가로를 말하는 거고 거기에 1개씩만 흰 공을 넣습니다. 가조건을 읽었으면 흰 공을 먼저 배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자, 그래서 6 곱하기 6짜리 칸에다가 흰 공을 먼저 배열해보는 거죠. 첫 번째부터 한번 배열을 해봅시다. 그냥 이 다 비어 있으니까 여기 첫 번째 칸에 있는 6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아무데나 흰 공을 두세요. 6 곱하기 들어갔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줄로 내려가서는 여기에 흰 공을 못 두겠죠. 여기 하나 빼고 요거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흰 공을 둘 수 있겠죠. 그래서 5개 중에 하나를 또 두시고 그럼 그 다음 줄에서는 얘랑 얘 못 두겠죠. 흰 공을. 남은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흰 공을 두시는 거고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줄에서는 요거 3칸 빼고 흰 공을 둬야 되니까 곱하기 3 들어가시는 거고 자, 다 왔어요. 이제 또 두고 가시면은 이제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 요거 4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흰 공을 배열하고 끝은 1입니다. 계산하다 보면 그냥 600 빨리 계산이 될 거야. 자, 흰 공을 먼저 배열하는 게 그냥 720까지 먼저 계산이 됐어. 아직 검은 공은 안 듣고. 가조건만 읽고 만족을 하도록 좀 배열한 겁니다. 그죠? 가나다를 한 번에 처리 못해요. 순서 있게끔 처리하는 거야. 가조건을 먼저 했고요. 그럼 이제 검은 공을 읽어보자. 검은 공은 조건이 뭐냐면은 각 열에만 걸려 있어요. 자, 열 볼게요. 열이 세로입니다. 세로. 각 열의 1개라는 거는 세로로 보라는 거야. 그림을.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 흰 공은 지금 다 배열이 됐고 이미 세로로 봤을 때 검은 공을 하나씩 넣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맨 왼쪽부터 하나씩 놓을 건데요. 다조건까지 읽고 한 번에 좀 배열을 해볼게요. 다조건은 뭐냐면은 강렬에서 흰 공과 검은 공이 이웃하면 안 된다 했어. 자, 내가 이미 흰 공들을 뒀는데 강열이라는 말은 또 이렇게 보란 얘기입니다. 강열이라는 말은 이렇게 세로로 한 줄씩 보라는 말이고 이 강열에 대해서 흰 공의 바로 옆을 지워주세요. 여기에는 검은 공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X 표시를 해둔 거야. 이 X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에 검은 공을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4개 중에 하나에 둘 수 있어요. 검은 공을. 4. 여기는 남은 3개의 자석 중에 하나를 둘 수 있겠죠. 여기도 남은 4개의 자석 중에 하나를 둘 수 있고요. 여기는 남은 3개의 자석 중에 하나 둘 수 있고요. 뒤에도 3, 3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검은 공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야. 나다 조건을 동시에 고려를 했습니다. 여기는 흰 공을 먼저 배열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계산은요, 흰 공을 먼저 배열을 했으니까 600 옆에다가 곱하기 저 숫자를 끌고 오면 됩니다. 2의 4제곱, 3의 4제곱이 들어오는데요. 요것도 이제 인수분해해서 가져와야겠죠.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2는 총 4개가 있겠죠. 3은 2개가 있고요. 5는 하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뒤에 있는 것과 같이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자, 끝납니다. 이제 최종 정답 2의 8제곱 그리고 3은 6제곱 그리고 5는 하나 있겠다 해서 1제곱을 쳐줄 수 있고요. 지수들을 확인해주면은 8이랑 6이랑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뭘 구하라 했냐면은 더하라고 했으니까 모두 다 더해서 15를 정답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자리에 대한 조건이 걸려있는 고난도 문항이었습니다. 이웃이랑 좀 다르죠? 이거는 조금 더 많이 구체적인 거야. 뭐 이웃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다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나다 조건으로 문제가 걸렸다. 모의고사 스타일이잖아. 여기 가조건부터 좀 생각해 보는 거야. 보통 가조건을 읽고 먼저를 하고 나머지 나다 조건을 동시에 고려를 하면서 순서 있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좀 가시면 된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6번입니다. 적어도는 많이 훈련이 됐죠. 적어도라는 글자가 보이면은 세모를 치세요. 자, 국어 시간에 그냥 뭐 시상 분석하는 구조독해 하는 것처럼 경우의 수 문제인데 적어도가 보이면은 세모를 치세요. 자, 세모를 쳤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사건 반대 상황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저기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5개를 배열할 때 저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양쪽에 홀수가 온다는 말입니다. 양쪽에 홀수가 오는 게 아니라 왼쪽부터 짝홀인 케이스도 있고 왼쪽부터 홀짝인 케이스도 있고 왼쪽부터 짝짝인 케이스도 있어요. 저기 한쪽 끝에 짝수가 온다라는 말은 요 3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총 3가지 가능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3번 계산하는 것보다 1번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적어도라는 말을 받았으면은 반대말로 돌려서 써보는 거야. 밑에다가 써보세요. 한글로. 양쪽에 홀수다라고 반대말을 써봐. 이 문제의 반대 조건은 양쪽이 홀수인 여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여사건의 가주수를 센 다음에 전체에다 빼줘야 되는데요. 전체는 그냥 n 팩토리얼이겠죠. 5개니까 전체는 120개가 바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다 뭘 빼면 108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10이라는 걸 너무나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120에다 11을 빼야 108이 나오니까.
그럼 양쪽에 홀수가 오는 케이스를 12가지로 계산을 이미 했다는 거죠. 계산 들어갑니다. 근데 좀 곤란한 게 뭐냐면은 그 짝수나 홀수라는 게 몇 개 있는지 안 알려줬다 이거야. 그래서 문자를 좀 도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짝수니까 짝수를 문자로 설정하자. 짝수 n개라고 설정하세요. 좋아하는 문자 쓰면 됩니다. 자, 그럼 홀수는 5 빼기 n개가 되겠죠. 자, 여기 양쪽 끝에 홀수를 배열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수 5 빼기 n개 중에 하나, 두 개 골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5 빼기 n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4 빼기 n개 남았을 테니까 그 중에 또 하나에서 곱하면 됩니다. 5 빼기 np2의 계산이 실행이 되겠고요. 그 가운데 있는 짝수들은 그냥 이렇게 전부 다 홀짝 구분 없이 3팩 들어가면 됩니다. 그 뒤에 3팩까지 곱해주면 이게 바로 여사건의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건 난 10이라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는 10이라고 치면 n이 바로 나옵니다. n은 3이죠. 짝수가 3개였습니다. 정답 3이 바로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사건 풀이였는데 짝수 홀수의 개수가 가려져 있었으니까 문자를 도입해서 내가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6번 확인하시고 이제 7번 내려갑니다. 자, 7번 자연수의 개수 사전식 배열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작은 것부터 혹은 큰 것부터 몇 번째 순서인지 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1000과 7000 사이에 있는 숫자라고 했고요. 홀수의 동그라미 치셔야 되지 않을까? 자, 홀수의 동그라미. 1의 자리 보는 겁니다. 짝수 또는 홀수는 1의 자리를 생각을 하란 거고, 그럼 이제 몇 자리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4자릿수가 되겠죠. 1000과 7000 사이니까. 앞에서부터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1000의 자리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1000의 자리는 1000과 7000 사이니까 올 수 있는 수가 1, 2, 3, 4, 5, 6입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1의 자리를 생각을 해야겠죠. 홀수라고 걸려졌으니까 1의 자리 같은 경우는 1, 3, 5, 7, 9가 가능합니다.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는 나중에 계산할 거고, 마지막도 읽어야 되는데 모두 달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복이 안 된다라는 말이야. 1000의 자리를 케이스 분류할게요. 자, 1000의 자리 중에서 1과 3과 5의 포인트를 좀 주셔야 돼. 왜냐면은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수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1000의 자리 먼저 결정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1000의 자리에 1을 넣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000의 자리에 1이라고 생각을 하자.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4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1의 자리에 이제 1을 또 못 쓰니까, 그지? 그러면은 1000의 자리가 1로 시작됐을 때는 4 곱하기로 시작이 되는 거야. 1의 자리를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집어넣는 거고, 예를 들어서 3, 5, 7, 9 중에 하나 아무거나 넣어서 뭐 3이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조건이 홀수도 끝났고 7000 미만도 끝났는데 모두 다른 수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자, 모두 다른 수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1부터 9까지를 먼저 써봤거든. 더 있어요, 없어요? 1부터 9까지만 되나?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되잖아. 1부터 9까지만 되니? 0도 있죠? 0을 생각해 주는 게 포인트야. 1000의 자리에 0이 못 들어갔지, 그 뒤부터는 0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릿수를 결정하는 문제는 0부터 9까지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10부터는 안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미 사용한 숫자 1과 3을 제외를 하고, 1과 3은 이미 썼잖아. 100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몇 개가 남았냐 세보시면은
8개가 남겠죠. 10개 중에 2개를 썼어요. 그래서 뒤에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8 곱하기 7. 8b죠. 이게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기에 남은 8개 숫자 중에 하나를 골라서 100의 자리에 넣고 7개가 남았을 테니 그 중에 하나를 10의 자리에 넣겠다 해주면은 계산이 끝나는 거야. 내가 방금 계산한 게 뭐냐면은 1000의 자리가 1일 때 숫자 계산이었어요. 1000의 자리가 1일 때 487 곱한 숫자가 나왔다라는 건데 계산을 해봅시다. 56에다가 224가지가 나왔어요. 1000의 자리가 1일 때 224가지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계산을 다 해야 될까? 1000의 자리가 3이나 5일 때도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똑같겠죠? 224를 내렸습니다. 근데 246은 똑같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246은 1의 자리랑 겹치지 않잖아. 그래서 요거는 따로 좀 생각을 해주자. 246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의 자리에 2를 넣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0의 자리에 2를 넣게 된다면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5개가 모두 다 살아있습니다. 이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1의 자리에 두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계산에 5 곱하기로 시작합니다. 이 13579 중에 하나를 골라서 1의 자리에 넣겠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1과 다시 2와 홀수 하나 썼다고 치시면은 이번에도 8개 남는 건 똑같은 거니까 뒤에 계산은 똑같습니다. 100의 자리 채우는 게 남은 8개 중에 하나, 10의 자리 채우는 게 남은 7개 중에 하나. 계산 똑같이 들어가겠죠. 56 곱하기 5로 계산이 되겠네요. 280까지 나옵니다. 자, 따라서 1000의 자리가 2일 때 280까지임을 계산을 했으면 당연히 4랑 6일 때도 구조가 동일하므로 280, 280이라고 생각하고 가주시면 된다는 거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더하면 되는데요. 280과 224를 더해서 3배씩 해주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504 곱하기 3, 1512가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객관식이니까 정답 5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조건마다 분석하고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 홀수라는 거는 1의 자리를 확인한다. 이거는 1000의 자리에 대한 조건이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두 다른 수가 들어와야 된다를 고려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8번 내려갑니다.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사전식 배열입니다. 사전식 배열이라는 거는 맨 왼쪽부터 알파벳 순서로 놓겠다라는 겁니다. 영어 사전 펼치면은 맨 앞에 A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듯이 맨 왼쪽부터 알파벳 순서를 좀 고려를 해줄 텐데, 자, 서로 다른 5개 같은 거 잘 체크하셔야 돼. 7개 문자 다 안 씁니다. 그래서 일단 5개니까 밑줄을 5개만 그려놓고 갑시다. 이때 CBADE보다 뒤에 오는 거를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구조를 이렇게 잡을게요. 만들 수 있는 전체 문자열의 개수에다가 CBAD까지의 개수를 뺄 거야. 그러면은 뒤에 오는 문자열의 개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체 갑니다. 7개 중에 5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순열의 의미를 살려서 7PO라고 쓰겠습니다. 7부터 5번 곱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 중에 우리는 이제 CBAD까지의 순서를 세야 되는데 A부터 시작해 볼게요. A로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맨 왼쪽에 A만 두시면 되겠고요. 뒤에 4칸을 채우는 계산이 6P4가 됩니다. B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맨 앞에 B를 두고 시작하면은 뒤에 4칸을 채워주는 계산이 남은 6개의 문자 중에서 4개를 골라 선택하고 배열한다. 6P4가 되는 거고. 자, C는 한 번에 치시면 안 돼. 자, C는 C, B까지 일단 가야 되기 때문에 CA를 채워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리까지 CA 채워주는 거고, 뒤에 3칸 채워주는 계산을 해주시면 6P3이 나옵니다. 다시 5P3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12로 내려갑니다. CA를 다 셌으니 12로 내려갈 건데 C, B, A까지는 괜찮아. 그럼 12A 다음에 D가 먼저냐 E가 먼저냐 생각해보면 A, B, C, D이기 때문에 D입니다. 이거 그냥 첫 번째로 나오는 문자열이네요. CB로 시작하는 첫 번째로 나오는 문자열이야. 그러니까 CB까지 일단 써봤는데 뒤에를 좀 더 구체화해보니까 AD 자체가 알파벳 순서라서 CB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자열 한 개만 더 해주면 됩니다. 자, 다 더해볼게요. 앞에 몇 개 셌냐면 6P4부터 합니다. 360, 360, 60. 그러니까 다 더해주면 780개인데 플러스 1까지 들어가는 거야. 하나 더해서. 그래서 총 몇 개냐면 780개가 아니라 781개야. 많이들 780개라고 실수합니다. 플러스 1을 안 한다는 거지. 자, 근데 정답 아니야. 이 7, 8, 1을 갖다가 전체에다 빼야 정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뺄셈까지 해야 됩니다. 7PO 계산 넣어야겠죠. 76543. 계산해볼까요? 360에다가 7을 곱해야겠죠. 2520 나옵니다. 2520이라는 숫자에 781을 빼면 남는 문자를 개수가 나옵니다. 1의 자리 9인 거 바로 골라버리겠습니다. 정답 4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1739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개 유형을 한번 복습을 해봤는데 기본 유형 아니고